죽여버리겠어. 죽여버려 이씨. 그냥 입학하지 말고 수석 입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넌 안 믿지? 뭘 안 믿어요? 네가 수석 입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 믿어요. 믿냐요는 뭐야? 믿냐요. 아, 이게 터져가지고. 믿어 안 믿어? 믿어요. 진짜 믿어야 돼. 잠시만요. 연출까지. 응? 아 그냥 이제 종합적으로 물어볼 거야. 네. 들어와서 인사부터 해.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가번호 3번입니다. 네. 자기소개해 보세요. 네. 저는 일상적인 공간에서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과 이상향의 공간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이 연극적 공간이 물리적인 그거 환경에 아니지 않아? 국한되어지는 것. 사학과 하기로 하지 않았어? 그거 말고 이거랑 더 물어보시면 사학과 아니 더 안 물어봐 절대로. 그러면 사학과 얘기. 사학과 얘기부터 해. 응. 자, 자기소개해 보세요. 네. 모르니까. 네. 제가 사학과를 진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역사적 사료를 접해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런 시각적 자료만 보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직접적으로 찾지 않는 이상 상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적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탐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이런 하나의 역사적 공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적으로 관객이 공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야기의 인물을 설정을 하여서 직접적으로 선택을 해서 이야기를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객이 자신만의 의미 있는 공간의 경험을 찾을 수 있게 하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싶습니다. 그 브릿지가 없어. 왜 사학과를 다니다 연극을 하고 싶은지. 그게 시각적으로 사료들을 많이 접해봤는데 그게 우리가 오랫동안 상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요소들이었다. 이거를 브릿지로 저는 사용을 했었고 그래서 공간이 어떻게 보면 사료보다는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공간을 아니지. 사료가 훨씬 구체적이지. 근데 그 공간을 어떻게 연극으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사료로만 바라보는 장소가 제가 녹화되고 있어요 지금부터. 입체적으로 드러났을 때 관객들이 그걸 경험적으로 만나게 역사적인 공간에서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 나가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연극 연출을 꿈꾸게 됐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역사적 공간, 특히 역사적 공간에 관심들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겠다. 그러면 아마 추가 질문 만약 나온다면 어떤 역사적 공간이라고 물어볼 거야. 네가 직접 가봤던 역사적 공간이 어디 생각나는 데 있어? 저는 어렸을 때 박물관도 되게 많이 갔었고, 그 해화역에 가가지고, 그리고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그런 역사적 박물관에 어렸을 때 제가 갔었어요. 그럼 그거 얘기해. 그거 얘기하면서 그 4.3 사건의 무고한 그 피해를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잔인하다고 느꼈었던 것 같다. 그 순수했었던 나이에도. 그러면서 이제 사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러한 사건들을 역사적 사건을만 보는 게 아니라 연극적 경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직접적인 공간에 찾아가면서 만드는 연극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네가 진짜 하고 싶어 하래. 지금은 내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 같은 정도의 깊이거든요. 이게 계속 내가 독립투사 얘기하는 게 저는 독립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독립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겉으로만 얘기하면 안 되고 이게 진짜 네 얘기가 돼야 돼. 중앙대 교수님들은 꼭 들어주실 수 있도록. 너 지금 멍 때리지 마. 거기서는 계속 끊었거든. 여기까지. 다시 해보세요. 자기소개해보세요. 네. 저는 사학과에 진학을 했었는데요. 사학과를 진학을 하면서 다양한 사료들을 접할 수 있었고 그러한 역사적 사료들이 뚜렷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시각적인 부분에서만 미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방면적인 인간의 감각을 통할 수 있는 것은
연극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로 인해서 저는 연극 역사의 공간을 굉장히 많이 탐구를 했습니다. 그렇지. 그럼으로써 저는 이야기를 만들 때 아니지. 그래서 왜 연출이 되고 싶었냐고. 이야기를 만들 대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연극 연출가가 되어서 어떠한 것을 연출하는 연출가가 되고 싶다 정도로만 얘기해도 돼. 그냥 공간에 대한 그런 걸 다 빼고 역사적 공간이 내가 왜 역사에 대한 공부와 역사에 대한 공간 자체가 왜 내가 연출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었는가로 이어지는 것만 해도 돼요. 다각면적으로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치. 다각면의 그런 감각들로. 그치. 다각면의 일단 정리 다시 해보고. 네. 겨울 이야기 연출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는 겨울 이야기를 연출을 하고자 하면은 벽을 부수는 행위와 개기의식을 활용하여 연출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첫 질문은 우리가 얘기한 그 시간 후에 뭐 순간 이 얘기부터 시작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야, 너 정신 차려. 정신 차렸어요. 저 정신 차렸어요. 아니야, 지금 너 지금 눈빛이 완전 죽었어. 아니요, 정신 차려. 차렸어요. 자, 저는 이 작품을 이런 식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회 순간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벽을 부수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그 주제를 얘기를 한 다음에 연출을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왜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왜 그래. 본인들이 더 걱정해? 나 괜찮아. 행복해요. I'm happy fine이에요. 이 기세로 해봐. 왜 그래요? 그러면 더 약간 그래요. 알았어, 해봐. 네. 뭐라고요? 겨울 이야기? 네, 저는 겨울 이야기를 보고 굉장히 까먹었. 저 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네. 저는 놓치는 시간과 잡히는 순간이라는 그 메시지가 전해졌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로 인해서 아무리 후회되는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용서받고 노력할 수 있는 순간들이 놓여진다면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의 연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벽을 부수는 행위와 이러한 시간적 이미지를 개기일식의 방식을 통해 연출적으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벽을 부수는 행위는 레온테스가 헤르미온느와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죽여버린 그러한 사건들을 부수고 싶고 다시 용서를 받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상징을 의미하는 연출적 방식을 표현하고 싶고. 오케이, 여기까지. 네. 개기일식 그냥 빼고 벽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벽인데 그것을 레온티스가 부수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관객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그 동상을 부수는 것보다 벽을 부수는 게 낫죠. 벽을 부수는 거. 용서받고 구원. 그 줄거리 얘기 니네 하지 마. 시간 아까워. 네. 레온티스가 후회하면 당연히 그걸 후회하는 거니까. 알겠지? 어떻게 연출하고 싶어요? 네, 저는 레온테스가 이러한 시간적 상황에 후회하고 용서를 받고 싶어하는 과정을 벽을 부수는 그러한 연출적인 요소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안 돼. 그치. 처음부터. 저는 이 글을 읽고 놓치는 시간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메시지로 느꼈는데요. 저는 이것을 연출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레온테스의 후회의 과정을 벽을 부수는 그러한 표현 방식으로 연출을 하고 싶습니다. 헤르미온느로 인해서 그 자신의 용서받고 구원받고 싶은 그러한 태도들을 자신 자체를 틀을 깨고 싶은 그러한 것을 벽을 부수는 행위로 보여주어서 자신이 다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진행 과정을 관객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벽이 어떤 소재인 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저는 16년 동안 레온티스가 굉장히 고립되고 후회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을 레온티스가 적은 일기나 혹은
편지로 벽을 쌓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동상이 살아났을 때 레온티스가 그 벽을 헤르미온느가 부숴도 되겠다. 헤르미온느가 부수면서 결국 이 모든 후예들의 순간이 사라졌음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래서 벽이 나무벽일 수도 있고 쇠벽일 수도 있고 창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벽이 근데 그냥 나무가 아니라 이 작품에 관련된 소재로 뭐가 있냐는 거지.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 소재가 뭐? 아침에 얘기했던 네. 뭘로 만들어진 벽인가? 너 언제야? 저 22일 3시요. 21, 3시. 지금 나왔어요? 4시 넘었어. 이따. 네네. 자, 피해 결혼에서 새 나무꾼은 뭘 상징하는 인물입니까? 저는 이 나무꾼을 이렇게 그치. 저는 이 글을 보고 두 공간이 공존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느꼈는데요.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누군가의 사랑이나 자유로운 사랑과 본능에 충실한 그러한 이상향적인 유토피아적 공간. 하지만 두 남자의 결투와 결국 운명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공간으로 인해서 디스토피아적인 공간이 공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자유를 쫓고 그것에 나아가고 그러한 이상향적 세계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를 묻는 그런 메시지를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저는 나무꾼을 사회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자유를 쫓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오케이. 너무 네,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자유를 허망하게만 쫓고 그것을 실현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누구보다 힘써주고 응원해주는 조력자의 역할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통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자전거의 의미는 뭐예요? 자전거에서? 저는 자전거라는 글을 보고 자전거를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지만 종착지를 헤매는 한 사람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공이죠. 저는 이 그치. 글을 통하여서 자전거는 두 바퀴가 저는 과거와 미래를 관통하고 있는 역사의 한 소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이끌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서 역사를 이끌려고 하고 현실을 직시하려고 하는 그 주인공의 모습을 그리는 소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블랙홀 공연 봤어요? 저는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케이. 자, 나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유림이 23일이라고? 22일이요. 수요일. 와, 진짜 빠르다, 근데. 다음 주?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다. 노래? 노래 어떤 거 하기로 했어? 아직 안 정했어요. 진짜? 원망 불러. 한양대 원망하자 같이. 한일. 자, 경기예고엔 붙었대? 떨어졌대요. 그래. 누가 붙은 거야? 궁금하다. 수능 몇 점인 거야? 궁금하다. 해볼게요. 네. 들어와서 인사부터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가번호 1번, 2번입니다. 자, 네. 앉아. 네. 야, 정신 차려, 너도! 행복해서 자기소개해보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연극을 해오면서 제 사전에 그냥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왜 이런 연출을 했는지, 왜 이런 대사를 하는지, 이 연극이 현대사회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공부했었습니다. 저는 희곡 작품을 보고 연극을 볼 때마다 그 작품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리고 저만의 창작적인 연출안을 써보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관객들이 사고의 구체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연극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만들고자 하는 연극에 대한 확고한 방향성과 이상향이 있고 이 학교에 와서 제가 만들고자 하는 연극을 배우고 싶습니다. 좋아요. 겨울 이야기 연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겨울 이야기의 주제가 행복한 결말이라고 해서 해피엔딩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극중 인물들의 행복한 결과가 결국은 여러 가지 배신과 속임수로 인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대의 바닥을 얼음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이 움직일 때마다
얼음은 조금씩 깨지면서 그게 결말에서는 행복한 결말이지만 완전히 산산조각난 신뢰, 즉 얼음을 통해서 이들의 이 불안적인 과정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좋아요. 피해 결혼에서 말은 무슨 의미예요? 아니, 나무꾼 무슨 의미예요? 똑같이 가자. 저는 피해 결혼에서 나무꾼은 인간들의 소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꾼들은 계속해서 초월적 존재인 달과 그리고 거지 여인에게 이들을 보살펴달라고 주인공들을 해치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빌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어리석은 인간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인간들의 소망을 담고 있는 인물들이라 생각했습니다. 분석부터 얘기해봐봐. 분석이요? 주제요? 응. 네. 그치. 나무꾼은 뭐예요? 저는 피해 결혼의 주제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이 극 중에서는 뇌가 심장을 지배하기도 하고 심장이 뇌를 지배하기도 하면서 무엇인가에 계속 지배당하면서 수동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회에서 저는 나무꾼의 의미가 초월적인 존재인 숙명이라는 의인화인 달과 그리고 거지 여인에 대해서 소망을 바라는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바라는 바를 말하면서 주인공들에 대한 안녕을 빌면서 인간이 원하는 소망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제를 말할 거면 지배받고 있는 인간이라면 네. 결국은 이 나무꾼들은 달과 거지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운명의 지배에서 계속해서 인간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을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연관을 지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전거에서 자전거는 무슨 의미예요? 저는 자전거의 주제가 피를 낸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가 나아질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전거는 수동적인 인간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는 계속해서 인간의 힘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자리에 멈춰 있음을 통해서 자신의 상처를 내고 자신의 상처를 덧내기만 하고 그를 회복하거나 극복하려고 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그 수동적인 모습을 자전거에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학교 공연 뭐 봤어요? 중앙대학교에 보면 타인 봤습니다. 오케이, 나가세요. 주제라는 단어는 쓰지 말자. 네. 저는 이 작품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내가 좀 더 풀어서 얘기해주세요. 남유정 나가보세요. 원래 그 서울예대 1차 저 예술경영 1월 22일 날 그 예술경영 장문 그 쓰는 거 하고 그다음에 24일 날 구두문답 한대요. 22, 23, 20, 아니요, 그러니까 23. 22, 23, 24, 그러니까 두 번 20. 물어봐. 아니 19, 19. 이거 맞죠? 이렇게. 응, 22, 24 맞아요. 정신. 아니야, 나 정신 차렸어. 아니 걱정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안 아픈데 왜 그래? 다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라고. 뭘 다들이야. 얘네들 니랑 너랑 초지 똑같아. 그래. 빨리 나가. 내가? 넌 어딘데? 빨리 나가. 너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맞아. 아 싫어. 빨리 가. 잘하면 화해해줄게. 네. 근데 진짜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연구 무반이. 쌤 근데 제가 못 외워서 이거 보면 할게요. 분석은 했고 물어볼 수도 있지. 못 외웠기에 안 봤는데 수능 공부 열심히 하느라 못 봤습니다. 이렇게. 몰라. 자, 들어서 앉으세요. 안녕하십니까. 가번호 1번입니다. 앉으세요. 네. 자기소개해보세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연극을 접했습니다. 학교에서 처음으로 배역을 맡아 무대에 서봤는데 하나의 인물로서
무언가를 발화하는 과정에서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나 연출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저만의 신치 기법을 만들어 독일 신체 연극 축제에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단어로는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을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표현 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그 범위를 체계적으로 확장하고 관객이 적극적인 사고를 하며 나봐, 나. 그게 개입하는 연극을 만들고 싶습니다. 겨울이야기 어떻게 연출하고 싶어요? 그것은 분석을 안 했고요. 자전거만 분석을 했습니다. 저 겨울 이야기 못했어요. 내일 오전 타임이시잖아, 선생님. 겨울 이야기? 겨울 이야기. 뭐라도 얘기해봐. 겨울 이야기요? 응. 자연의 힘으로 그들이 자연의 힘으로 그들이 무조건 서로를 용서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저는 이 작품을 읽었고요. 그러면서 의심과 질투가 화해와 용서로 변화하는 건 고통스러운 삶에서도 아름다움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넘어가자. 피해 결혼에서 새 나무꾼은 무슨 상징이에요? 잘했다고요. 자랑이냐? 자전거에서 자전거 무슨 의미예요? 자전거요? 자전거는 우리는 우리들의 흔적을 남깁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흔적을 남기죠. 그 흔적으로 인해서 생과 사회에 있는 경계에서 시간과 공간이 구축해가는 세계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 자전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라카 그거 봤어요? 그럼요, 당연히 맞죠. 뭐 봤어요? 학교 공연은 안 봤고 교수님의 공연을 봤습니다. 더 원 시리즈를 봤습니다. 더 원. 학교 공연은 안 봤어요? 네, 모르겠어. 전화 많이 오죠. 오케이, 괜찮아요. 안 본 이유는 저는 신체극을 하고 싶었습니다. 신체극을 통해서 저의 신체 기법을 만들고 싶었기에 지금 하고 있는 까면 안 되잖아요. 그쵸? 까면 안 되잖아요. 뭘까? 그 공연들 그치. 그러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 공연들. 오케이. 자전거를 했다고 하니 물어보지. 자전거에서 나오는 연극성이 뭐예요? 자전거로서 나타나는 연극성은 어두운 역사 속을 살았던 우리 민족의 고통스러운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징 바퀴의 원은 인간을 각자의 고통스러운 운명에 가두어 두는 굴레로서의 의미를 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연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연극성을 가지고? 그게 연극성 아닌가요? 그럼 제이성은 뭐예요? 얘기해보세요. 제이성? 자전거에서의 제이성? 뭐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응? 가해자와 피해자. 제이성이 뭔지 알아? 아까 얘기한 거 들었어? 네. 이게 어떻게 제사의식적인 면이 있어, 이 안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피해자의 가해자로 풀 수도 있지. 우리 민족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정신적 체험, 즉 전쟁과 집단적 정서, 그로 인한 상처를 다뤘다. 좋아. 그런 느낌. 그래서 그것을 치유해 나간다고 생각해? 네. 그렇게 얘기해봐. 우리 민족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정신적 체험과
집단적 정서, 그리고 음. 그로 인한 상처를 다뤄서 응? 응? 해결된다고 생각을 한다. 어? 패스. 들어오세요. 모르겠다. 소리 나가보세요. 인사부터.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가번호 3번입니다. 네. 자전거 연출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는 자전거라는 글을 보고 자전거를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지만 종착지를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한 주인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과거와 현실을 상징하는 이 자전거를 이끌고 역사를 계속 앞서 나가야 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느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연출 맞죠? 응. 네, 연출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시체 무덤이 된 밑바닥을 자전거를 통해서 이끌어 나가면서 그들을 추모하고 계속 기억하며 또한 이 현실의 틀을 없애야 된다는 이 전쟁의 아픔을 없애야 한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케이, 굿, 잘했어요. 저 지금 표정 굉장히 괜찮아. 저 도끼가 생겼어, 갑자기. 피해 결혼에서 네. 숲은 달이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요? 연출로서? 저는 달이라는 것이 곧 이 운명과 신을 상징한다고 제의의식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이 그저 운명을 내던지는 자이며 관찰자의 시점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연출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계기의식을 통하여서 연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과연 인간들이 어떠한 행위를 일삼는지 달은 그저 지표만 보고 있다는 그러한 것을 관객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숲은 어떻게 연출하고 싶어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숲이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숲은 두 남녀가 자신의 사랑을 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본능과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유토피아적인 공간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두 남자의 결투로 인해서 결국 운명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면모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 공간이 공존을 하면서 저는 이것이 우리가 자유를 찾고 자유를 열망할 때 우리가 직접 그것을 공간에서 실현시키고 있는지 쫓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겨울 이야기에서 네. 시간이라는 존재를 연출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는 시간이라는 연출을 봄과 가을을 상징하는 그 계절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벽면에는 수많은 레온테스가 자신의 후회와 그러한 후회 속에서 써놓은 일기들과 그러한 종이들로 인해서 봄과 겨울을 의미하는 것들을 써놓는 그런 것을 연출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서 벽면을 결국에 깨부시는 그러한 행동을 일삼으면서 결국에는 그 자신의 틀에 박힌 그 사고방식을 없애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연출을 하고 싶습니다. 이 세 작품의 공통적인 제의적 요소가 뭐예요? 여기에서는 관찰자의 시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전거에서는 윤석이라는 역할을 통하여서 구석이를 관찰하는 그러한 시점으로 자신의 잠재된 내면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보여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에서 피해 결혼에서는 그러한 달과 여자 거지를 이용을 하여서 관찰자의 시점으로 이러한 자신의 욕망과 본질과 자신이 어떠한 자유를 추구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 이야기는 신탁을 받는 그러한 상황들과 또는 어떠한 그러한 상징적인 인물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 그러한 운명에 얽매이지 않고 결국 우리는 스스로 운명을 바꿔갈 수 있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러한 연극은 제이와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극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계속 헷갈리는데 구석이가 윤석이를 관찰하는 거예요. 네.
이름이 너무 우석이가 윤석이. 석이 뭔지 알지? 석이. 네. 석이는 직업이고 구씨가 윤씨를 보는 거야. 자꾸 헷갈려. 오케이, 들어오세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말을 겁나 잘하기 시작하네. 자, 유리 나옵시다. 와, 그 탁구엽기 닮은 선생님 진짜 짜증난다. 탁구엽기. 말 듣지도 않고 진짜 너무 고양이. 화가 나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가분 1번입니다. 네. 수석 입학할 거지? 네. 좋아요. 뭐야, 이거 뭐야. 자전거 연출하면 어떻게 연출하고 싶어요? 저는 자전거가 피를 낸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가 더 나아질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게 처음과 끝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그대로인 상태를 쳇바퀴를 통해서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소극적인 인간상에 대해서 보여주고자 합니다. 거대한 쳇바퀴를 무대에 둠을 통해서 이 윤석이는 계속해서 이동을 하는 것 같지만 쳇바퀴는 자리가 그대로인 모습을 통해 이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굿. 피해 결혼에서 달 어떻게 연출하고 싶어요? 저는 피해 결혼에서 저는 피해 결혼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지배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달은 숙명, 즉 우리 인간들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달이라는 인물을 그냥 다른 인물들과 별 다르지 않은 나무꾼의 모습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꾼은 이 달과 거지 여인 같은 초인적인 인물들에게 자신의 소망을 말하면서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물들인데 이들과 똑같은 모습을 한 달 형상을 한 나무꾼을 통해서 이 숙명이란 것이 우리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더 부각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겨울 이야기에서 시간은 어떻게 연출하고 싶어요? 저는 겨울 이야기의 시간이 굉장히 16년이라는 그 빈약한 정당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저는 겨울 이야기가 이 결말이 좋다고 해서 해피엔딩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굉장히 그 배신과 또 속임수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말이 언제든 다시 엇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년이라는 긴 시간이 그저